제가 쓴 글 하나 때문에 시댁 단톡방이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제게 물으셨습니다. 이 글 내가 쓴 거니? 저는 이미 들킨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입에서는 사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 단톡방에 올라온 휴대폰 화면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화면에는 제가 익명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의 캡처본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식모처럼 부리는 시어머니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제가 직접 쓴 구구절절한 사연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캡처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들켰구나. 이제 끝이구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이거 내 이야기니? 저는 당황했지만 순간적으로 방어 기제가 발동했습니다.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쓴 모든 이야기는 시어머니와의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한 말을 앞뒤 맥락 없이 잘라서 올렸습니다. 상황의 전후를 자르고 제게 유리한 부분만 부각시켜서 글을 썼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실제로 저를 배려했던 상황들이 많았지만 저는 제 감정과 시어머니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부풀려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직접 만든 반찬을 싸들고 저희 집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힘들게 일하는 며느리 밥 잘 챙겨 먹여야지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을 집안일 검사하러 온 시어머니로 둔갑시켜 글을 썼습니다. 마치 제가 게으른 며느리라서 시어머니가 저를 감시하러 온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한 번은 시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다며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아프다는 핑계로 며느리 부려먹는 시댁이라고 과장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싸운 후였고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으셨습니다. 혼자서는 병원에 가기 힘들어 하셨던 시어머니의 절박한 부탁을 저는 며느리를 부려먹는 시댁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남편은 캡처본을 보고 제 글을 확인한 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실이랑 너무 다르잖아. 엄마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남편의 말은 저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항상 엄마 편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때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이 글이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퍼졌더구나.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분이 캡처본을 보여주시면서 이 집 며느리가 이렇게 고생한다면서요? 하고 묻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단다. 저는 속으로는 일이 너무 커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불안감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잘못을 인정하면 제가 쓴 모든 글이 거짓이 되고 저는 완전히 우스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이 아닌 말로 사람을 망신 주면 안 된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어. 시아버지의 말씀은 제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안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저는 그동안 안 힘들었는 줄 아세요?
어머니도 저한테 잘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쓴 글의 내용 중 일부는 아예 제가 상상해서 덧붙인 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조회수와 공감을 얻기 위해,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 실제 시어머니가 하지도 않은 말을 제가 지어내서 글에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제게 너는 역시 내 아들 만날 급이 안 되라고 말했다는 내용은 완전히 허구였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휴대폰을 들고 단톡방에 끼어들었습니다. 시누이는 원래 가족 단톡방 대화 내용을 보여주며 시어머니가 오히려 저를 배려했던 정황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아플 때 직접 죽을 끓여다 주신 대화, 제가 힘들어할 때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던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캡처본은 제가 쓴 글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렇게 느꼈으면 그게 제 진심이죠. 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줬어도 저는 불편했어요. 제 말에 시누이와 시아버지는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쳐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느낌이 진심일 수는 있어도 거짓말이 사실이 되는 건 아니야. 내가 느낀 감정은 존중하지만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엄마를 비난하는 건 옳지 않아. 남편의 말은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싫어할 수는 있다. 며느리로서 시어머니가 불편할 수도 있지. 그런데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올릴 필요는 없었다. 그 글 때문에 나는 하루아침에 동네에서 악한 시어머니가 되었단다. 저는 그 말에 찔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다시 책임을 회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저한테 상처 준 적 있잖아요. 그때는 제 말 들어주지도 않았으면서. 사실 저는 댓글 반응이 좋아지자 이어서 후속 글까지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공감과 조회수를 얻기 위해 시어머니의 다른 단점들을 부각시키고 더 자극적인 내용들을 추가해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 노트 앱에는 이미 거의 완성된 후속 글의 초안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노트 앱에 저장된 후속 글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그 글을 읽고 완전히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저에 대한 깊은 불신과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표정을 처음 보았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쓴 거야. 올릴 생각은 없었어. 정말이야.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한 번 올렸고 또 올리려고 했잖아. 거짓말하지 마. 시어머니는 제 변명을 듣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 사과를 듣고 싶었지, 내 변명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다. 너의 진심 어린 반성을 원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못했습니다. 제 자존심은 사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다들 저만 나쁜 사람 만드네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제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댁과의 관계는 물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저는 사과할 기회를 놓쳤고 결국 남편과 시댁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저는 삭제된 글과 댓글 캡처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후회와 씁쓸함이 밀려왔지만 밖으로 나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내뱉을 용기는 끝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 이야기를 과장해서 온라인에 올린 사람이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영상은 재구성한 사연극입니다.